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잘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50분이라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신데, 저는 벡터코리아 인베디드 사업부에서 프로덕트 엑스퍼트로서 이제 오토사 기반의 솔루션인 벡터의 마이크로사 클래식, 그리고 마이크로사 어댑티브와 같이 인베디드 솔루션 제품에 대한 기술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범모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자동차 사이버 보안 세미나에서 저희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차량 내 제어기 이슈에서 요구되는 제어기 보안 요구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솔루션들이 필요한지 차량 제어기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인데요. 오토모티브에서 요구되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 형태의 소개를 먼저 드리고 또 이제 이를 위해서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큐리티 관련된 프로덕트 그리고 모듈 구성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어서는 오토사 기반의 크립토 스택 그리고 HSM 펌웨어, 시큐어 부트, 시큐리티 액세스 등과 같이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차량 간의 이제 커넥티비티가 증가하고 고객과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커넥션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이제 차량이 하나의 IoT처럼 변해가는 오토모티브 트렌드에 따라서 이 오토모티브 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슈는 이전보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크립토그래피 요소들을 저장하기 위해 보다 시큐어한 저장 영역에 대한 구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퍼포먼스와 메인 코어와의 독립된 코어로 시큐어한 저장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이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HSM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의 사이버 시큐리티는 이제 외부의 어택으로부터 차량 시스템을 보호하고 시큐리티 골드, 그러니까 시큐리티 목적들에 따라 컨피던셜리티, 기밀성이죠. 그리고 인티그리티, 무결성, 그리고 어센티시티, 인증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리플레이 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프레시니스, 한국말로는 신선도, 신선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벡터에서는 이제 오토사 기반의 솔루션인 마이크로사 제품 내에 오토사 기반의 크립토 스택, 그리고 키 매니지먼트, 키엠 모듈, 그리고 시큐어 온보드 커뮤니케이션, 흔히 세곳이라고 부르는 솔루션과 그리고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에 쓰이는 인터넷 보안 통신 프로토콜인 TLS와 같은 스탠다드한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SM을 위한 벡터 자체에 HSM 펌웨어인 VHSM,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고시를 위해서 OEM 스페시픽한 비이클 키 매니지먼트와 FVM을 위한 VSEC 모드라는 모듈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 참고로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는 명칭들 앞에 이 VE가 붙는 것들은 이제 벡터가 오토사 스탠다드 이외에 벡터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체 솔루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트로더 FV의 제품에서는 이제 시큐어 리프로그래밍 그리고 시큐어 부트 그리고 인크립트된 소프트 이미지를 다운받고 디크리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것이 오토모티브 산업에서 이제 와서 완전히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이미 이슈들의 시큐어 리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익스체인지 시 발생되는 외부 해킹이죠. 어택에 대한 보호 등 오래전부터 이제 이슈 소프트에서 요구되어 왔었는데요. 다만 이제 커넥티비티가 증가하면서 OTA, 그리고 모빌 온라인 서비스, 스마트 차징 등과 같이 더 많은 외부와의 커넥티비티가 요구되는 새로운 이 비이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은 차량 내 이슈들 간의 인증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외부 서비스와의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시큐리티 이벤트에 대한 로깅 등과 같이 시큐리티 컨트롤을 제공함으로써 차량 내 자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뒤이어서 이제 상세하게 솔루션들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솔루션들을 위해 통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대표적인 시큐리티 수성들인데요. 앞에서 잠깐 빠르게 얘기 드렸지만 먼저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송수신되는 메시지들이 암호화를 통해서 기밀성을 유지한다 하는 컨피덴셜리티가 첫 번째가 될 테고,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 인테그리티는 외부 어택에 의해서 이변조된 데이터가 아닌지 리시버가 베리파이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에 부트로더로부터 인증된 이슈 펌웨어인지 확인하는 예시로 드는 어센티시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의 다운그레이드 어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의 펌웨어만을 업습해야 한다는 프레시니스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벡터의 이제 오토사 클래식 기반의 솔루션이죠. 마이크로사 클래식 제품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큐리티 관련 모듈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먼저 FVL 제품에서는 ECU 스타트업 전에 소프트웨어 펌웨어의 그러니까 뉴 이미지죠. 새로 업데이트하는 뉴 소프트웨어 펌웨어의 무결성을 체크하기 위한 시큐어 부트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미지 내에 시그네처를 생성하고 또 이를 베리피케이션하는 기능인 시큐어 업데이트. 그리고 HSM 내부에 대칭 비대칭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크립토 라이브러리. 그리고 HSM 펌웨어 자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VHSM 업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XX가 제한된 데이터 또는 진단 서비스의 시큐어한 액세스를 요구하는 UDS 기반의 시큐리티 액세스를 수정하기 위한 오토사 기반의 DCM 모듈, 그리고 시큐리티 로깅을 위한 DN과 같은 또 오토사의 스탠다드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또 신뢰되지 않은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이제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큐어 온보드 커뮤니케이션, 이 셋곳이라는 게 컴스택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OEM은 이제 스페시픽한 보통 셋곳이 같은 경우에는 오토사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OEM들이 각각의 스페시픽한 요구사항들을 따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V 생모드라는 모듈이 크립토 스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KM 모드, CSM, 크립토 인터페이스, 그리고 크립토 드라이버 등과 같이 오토사 기반의 크립토 스택들이 있고요. 이더넷 스택에는 이제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인 TLS와 IP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IPsec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V2G는 차징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XML 기반, 그러니까 인터넷 언어 기반의 메시지 포맷을 주고받는 차징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특정 메시지 내에 시그네처를 생성하고 베리피케이션하기 위한 VXML 시큐리티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단에 호스트 코어와 분리된 하드웨어 트러스트 앵커인 HSM이 있고요. 이러한 시큐리티 관련 아이템들 중 일부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시큐리티 솔루션들로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오토사 기반의 크립토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립토 서비스 매니저인 CSM이 있는데요. 크립토그래픽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이 서비스들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크립토그래픽 서비스와 알고리즘을 컨피그레이션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동기, 비동기식 실행, 그리고 시큐어 카운터, 그리고 크립토그래픽 키들의 동작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또한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은 윗단의 CSM에서 나열된 잡Q에서 크립토 드라이버로 1대1 매핑을 하고 이 얼로케이션 스키마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크립토 솔루션에 대한 균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오토사 아키텍처 내 이슈 앱스트랙션 레이어에 위치하고 있는 크립토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드라이버는 이렇게 할당된 크립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할당된 독립적인 프로세싱 유닛들을 드라이버 오브젝트로서 앱스트랙션하고 암호화 기능들을 각각의 드라이버 오브젝트로 캡슐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SM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크립토 서비스 매니저의 약어이고요. 이제 이 CSM은 크립토 잡들을 할당하게 되는데 크립토 잡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잡 어트리뷰트 그리고 잡 엘리멘트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 어트리뷰트는 해당 잡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와 사용될 구성 요소, 동기 또는 비동기식과 같은 프로세싱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잡 엘리먼트는 다시 CSM 프리미티브와 CSM 큐, 그리고 CSM 키로 구성됩니다. CSM 키는 쉽게 크립토 인터페이스의 키들을 레퍼런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CSM 큐는 크립토 잡을 서브미탈 각각의 채널을 레퍼런스하고 있고, 베이직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들을 포함하는 것이 CSM 프리미티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 인터페이스는 이제 하단의 크립토 드라이버 내에 크립토그래픽 프로세싱 유닛들의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들을 추상, 애스트랙션하고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로 어퍼 레이어, 그러니까 윗단의 레이어와 아랫단의 드라이버 단 사이를 연결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크립토 인터페이스 채널은 CSM의 잡큐와 크립토 드라이버의 드라이버 오브젝트들을 1대1로 매핑을 해주고요. 어떤 드라이버 오브젝트가 어떤 CSM 잡큐를 시행할 것인지를 이 크립토 인터페이스가 결정 지어주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밑단의 M칼, 단의 크립토 드라이버는 이 할당된 프로세싱 유닛들의 크립토그래픽 캐패빌리티와 키들의 구성, 그리고 키 엘리멘트들의 저장 속성들을 구체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크립토 드라이버는 여러 개의 프로세싱 유닛들을 핸들링을 하는데 각각의 독립적인 프로세싱 유닛을 드라이버 오브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는 이제 하나의 드라이버 오브젝트만 수행이 되고요. 여기서 드라이버 오브젝트의 캐패빌리티는 이미 앞에 사전에 설정된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큐리티 솔루션이랑 가장 기본적인 오토사의 크립토 스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이제 이어서는 HS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에 제공되는 이 VHSM 솔루션은 메인 코어와 분리된 HSM 코어에 올라가는 펌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독립된 메모리를 갖는 시큐어한 코어에서 크립토그래픽 서비스들을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시 펑션,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과 같은 베이직한 크립토 펑션부터 HMAC, CMAC과 같은 메시지 어텐티케이션 코드, 그리고 대칭 비대칭 크립토 알고리즘, 그리고 시그네처 제네레이션과 베리피케이션 지원하는 크립토 라이브러리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큐어한 키 저장과 업데이트, 그리고 핸들링, 그리고 시큐어 부트 프로토콜과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HSM 펌웨어 자체가 추후에 알고리즘 추가 등을 위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HSM 펌웨어 자체의 업데이트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VHSM은 벡터의 오토사 솔루션인 마이크로사 클래스 제품과 별도의 제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모듈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의 각 유즈 케이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HSM을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에는 크게 플래시 부트로도 연동하여 소프트웨어 펌웨어의 인티그리티, 무해성을 검증하는 시큐어 부트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이미지 내에 시그네처 제너레이션과 베리피케이션 동안 시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큐어 리프로그래밍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고시 등이 모두 이 HSM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HSM은 어떤 구조로 오게 됐는지 앞서서 먼저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 크립토그래피 솔루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SM까지 가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맨 왼쪽에 그림에 보듯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메인 코어, 이제 CPU와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사용해서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접근 방법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엑셀레이션과 같은 하드웨어 서포트는 지원되지 않고, 또 독립적인 시큐어 코어 그리고 또는 독립적인 메모리가 사용이 불가능하고 CPU의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는 방식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 연산 같은 경우에는 콘텍스트 스위칭이 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오히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크립토 프리페럴 방식으로 이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을 하드웨어 서포트를 통해서 수행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여전히 CPU와 동일한 코어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데이터들은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크립토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업데이트 또한 불가능하고요. 다음은
CQ 하드 익스텐션, 흔히 이제 그냥 C라고 불리는 방식의 크립토그래픽 솔루션입니다. 이 CPU 외부에 이제 별도의 CQ 존을 갖는 컨셉으로 봐주시면 되고, 어, 나머지 MCU 리소스로부터 CQ 키를 이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인 AES-128 기반의 크립토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크립션, 디크립션,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그리고 부트로더 베리피케이션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이 액세스할 수 없는 전용 MV 메모기에 시킬키를 저장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C의 컨셉도 여전히 크립토그래픽 서비스를 위한 전용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펌웨어 자체 업데이트가 이 C에 대한 펌웨어 자체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대칭 알고리즘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크립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C의 단점들을 보완한 솔루션이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입니다. HSM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어택으로부터 이슈를 강화하고 크립토 펑션을 위한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제공을 하고요. 이슈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프로텍션도 지원을 합니다. 이 HSM이라는 건 EVITA, 에비타라고도 부르는 EVITA에서 표준화가 되어졌는데, 이 EVITA는 E-Safety Vehicle Intrusion Protected Application, 그냥 긴데 어, 이 용어의 약어로서 자동차 환경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차량 보안 요구 사항을 위해서 암호화 가정에 사용되는 정보나 차량 제어, 사용자 정보 등 중요한 정보들을 해킹이나 도청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도청들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인터페이스 설계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명이고요. 이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보안 기능을 만족시키는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EVIT에서 정의하고 있는 HSM 프로필러는 크게 그 커버리지에 따라서 HSM 풀, 미디움, 스몰, 그리고 HSM에서 에뮬레이션을 통한 C 동작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벡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VHSM 솔루션은 HSM 풀을 타겟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메인 코어가 분리된 HSM 전용 코어에 올라가는 펌웨어 형태의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 알고리즘과 하드 엑셀레이션, 그리고 HSM 펌웨어 자체 업데이트에 대한 기능들 또한 지원이 가능하고요. 앞서 잠깐 이 HSM의 예시로 소개드렸던 시큐어 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자면, 우선 이 시큐어 이슈 스타트업은 이제 변조된 이슈 소프트웨어 실행을 방지하고 이슈 스타트업 시점에 소프트웨어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HSM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팅 프로세스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유닛들을 베리파이하고 소프트웨어 이미지에 포함된 시그네처 또는 맥을 체크하고 이 베리피케이션 실패했을 때는 부팅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지원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Q ECU 스타트업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에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든 소프트웨어 유닛들에 대한 체크를 시퀀설하게 모두 수행하고 이 베리피케이션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만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시큐어 부트가 있고, 그리고 부트로드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시작된 후에 백그라운드에서 패러럴하게 베리피케이션이 수행되는 어센티케이티드 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믹스된 방식인 트러스티드 부트 방식이 있습니다. 시큐어 부트 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이제 하나의 세그먼트로 지정이 가능을 하고요. 이 하나의 세그먼트 프로텍티드 메모리 영역은 이제 호스트 코드 플래시의 콘텐츠를 베리파이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된 메모리 영역의 주소값이라든지 그 메모리 영역의 사이즈, 그리고 그 메모리 영역에 연관된 맥 또는 시그네처, 이러한 맥이나 시그네처의 베리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을 위한 키에 대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아마 서플라이어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인 시큐어 부트에 대한 대략적인 시퀀스입니다. 각 엔티티가 뒤어서 이제 소프트 엔티티가 뒤어서 실행될 엔티티를 체크함으로 인해서 시퀀스하게 이 베리피케이션 과정이 수행되게 되고요. 모든 체크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는 실행되지 않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슈 스타트업 시간이 다소 딜레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시큐어 부트를 통해서 베리파이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실행을 방지하고 시큐리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쇠고시라고 불리는 시큐어 온보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의 베이직한 컨셉인 이 쇠고시의 목적은 이 이슈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의 프레시니스, 그리고 인티그리티, 어센티시티 이 세 가지 속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이 첫 번째 프레시니스는 이제 리시버가 전달받은 메시지의 리플레이 여부, 즉 메시지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중복 송신됐는지, 외부 해커가 이 메시지를 취득한 다음에 다시 보내진 않았는지를 감지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인티그리티는 데이터의 무결성이죠. 리시버가 메시지의 랜덤 에러나 뭐 외부의 조작 여부를 감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텐티시티는 리시버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인증된 샌더가 보낸 것인지 인증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고시의 절차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선 어텐티케이션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샌더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이 데이터와 카운터 값, 지금 현재 이 메시지가 몇 번째 보내지는 값인지 카운터 값인 프레시니스 밸류를 가지게 될 테고,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키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와 프레시니스 밸류 키를 통해서 맥젠을 통해서 맥을 생성을 하고요. 이 데이터와 프레시니스 밸류 그리고 앞서 생성한 맥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리시버인 EC2에게 그림상으론 어텐티케이티드 메시지 형태로, 예를 들면 캔이라면 캔 버스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시버는 이제 전달받은 데이터와 프레시니스 밸류 그리고 이 키는 사전에 이제 배포받은 샌더와 동일한 키인 퍼블릭 키를 통해서 본인의 맥 제너레이터에 인풋을 넣어서 이제 이슈 2에서 리시버 입장에서 맥을 또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리시버에서 생성된 이 맥과 어텐티케이티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맥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메시지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오토사 아키텍처 안에서 이 쇠고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시큐어한 PDU들을 주고받기 위해 PDUR 모듈과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되어지고요. 그리고 송신 수신할 PDU들을 위한 이제 프레시니스 밸류를 검색하기 위한 프레시니스 밸류 매니저라는 FVM 모듈과 인터페이스 되어집니다. 보통 이 FVM은 OEM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맥을 생성하고 별표하기 위해서 이 오토사 기반의 크립토 스택의 CSM 모듈과도 인터페이스가 되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이때 이제 크립토그래피 임플리멘테이션을 위해서 크립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또는 HSM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토사 아키텍처에서 시큐리티 솔루션을 위한 메인 모드 중 하나인 키엠 모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앞서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키엠 모듈이라는 거는 일단 오토사 4.4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ECU 내 외부에서 생성된 키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키 핸들러에 의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 핸들러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H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토사에 따르지만 각 OEM마다 OEM 스페시픽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키엠은 설티피케이트, 즉 인증서를 파싱하고 베리피하기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요. 실제 키 데이터는 시큐어드 에어리어인 이제 HSM 내부에 저장되는 것이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아이디어랑 컨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키엠 모듈을 사용하는 오토사 기반의 BSW 모듈들의 예시인데요. 키엠 모듈은 UDS 기반의 시큐리티 액세스를 위해 진단통신 모듈인 DCM과 그리고 인터넷 보안 통신 프로토콜을 위한 TLS에서도 설티피켓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IP 레이어에서 시큐어 데이터 송신을 위한 IPsek을 위한 TCP/IP라는 모듈과 인터페이스가 되어져서 이제 인증서들의 베리피케이션 및 핸들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키엠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진단과 관련된 시큐리티 솔루션에는 앞서 ECU 서포트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시큐어 부트, 그리고 ECU 간의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셀고시가 차량 내부 통신 및 또는 ECU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요구되는 시큐리티 요구사항이었다면 차량 외부와 연결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또한 시큐리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시큐리티, 에미션, 그리고 또는 세이프티 등의 이유로 액세스가 제한된 데이터 및 진단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차량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인증 전에는 데이터와 진단 서비스는 제한되어져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외부의 진단 테스터와의 인증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랜덤 넘버인 시드값과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UDS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치 서비스, 시큐리티 액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PKI, 공개키 기반의 서티피케이트 익스체인지를 사용하는 방식인 Authenticated Access라고 말하는 이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UDS는 ISO 스탠다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제 다이그노스틱 서비스 그리고 리턴 밸류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중 쉽게 액세스를 위한 서비스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대값과 키를 사용하는 이치 서비스와 그리고 어텐티케이션 서비스라 불리는 이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서비스 모두 목적은 동일한데요. 이구 서비스는 이제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하는 PKI Certificate Exchange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Authentication with PKI Certificate Exchange, 줄여서 APCE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텐티케이션 토큰을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대칭 암호화를 사용해서 PKI 서티피케이션 없는 챌린지 리스폰스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Authentication with Challenge Response, 줄여서 ACR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토사에서는 이 ISO, UDS에서 정의하고 있는 두 방식 중에서 APC 방식만을 차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벡터의 오토사 솔루션 또한 APC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구 서비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간략하게 이치 서비스와 이구 서비스의 차이점이 그럼 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이치 서비스는 이 어토라이제이션을 시큐리티 레벨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구 서비스는 유저의 역할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치 서비스는 대칭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이구 서비스는 PKI 기반의 공개키 기반의 설티피케이트 베이스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는 크리티컬 서비스에 제한돼서 보호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팅이라든지 IO 컨트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유즈 케이스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이구 서비스는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호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이구 서비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설티피케이트 구조와 설티피케이트 체인에 대해 아주 심플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티피케이트 인증서는 퍼블릭 키와 서브젝트 그리고 해당 설티피케이트의 유효기간과 같은 콘텐츠들과 마지막으로 시그네처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증서의 소유자는 그 고유한 키인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티피케이트 체인의 모습을 좀 아주 간소하게 봤을 때 가장 왼쪽의 상위 설티피케이트를 루트 설티피케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이 루트 설티피케이트 시그네처를 베리피아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제 자체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따로 베리피아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보통 이러한 루트 설티피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설티피케이트 오토리티, 즉 인증 기관은 새로운 설티피케이트를 본인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해서 발급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엔드 유저인 우리가 인증을 요구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설티피케이트 오토리티 인증 기관은 가운데 그림과 같이 루트 설티피케이트에 서명된 시그네처를 가지고 있는 인터미디엇 설티피케이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티피케이트 체인에서 유저 설티피케이트는 가장 하이 레벨에 있게 되고요. 이 유저 설티피케이트 시그네처는 바로 상위 설티피케이트 프라이빗 키로 서명이 되어졌으며 이 상위 설티피케이트 퍼블릭 키로 베리파이가 가능합니다. 이 속성을 먼저 한번 잘
봐주시고 이후의 순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텐데요. 일단 이 루트 서티피케이트 가지고 있는 CA와 CA와 진단 테스터 그리고 이슈가 가지고 있는 서티피케이트 간략한 계층 구조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바탕으로 이구 서비스 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이 진단 테스터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른쪽이 ECU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유니디렉셔널 단방향 오텐티케이션의 경우에는 최초 테스터는 오텐티케이션 컨피그레이션을 위한 서브 펑션인 08 파라미터로 ECU에게 오텐티케이션 리턴 파라미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CU가 어떤 오텐티케이션 메소드를 사용할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ECU는 APC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ARP로 02라는 헥사 파라미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터는 ECU에게 이제 테스터의 서티피케이트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ECU는 이 테스터의 서티피케이트의 시그네처를 인증기관의 퍼블릭키로 체크를 함으로써 해당 서티피케이트이 유효하구나라는 유효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제 ECU는 이 의미는 즉 테스터 서티피케이트 퍼블릭키 또한 동일한 키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다만 ECU 입장에서는 이 서티피케이트 자체에 대한 유효성은 체크를 했지만 이 테스터 서티피케이트이 실제로 이 테스터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서티피케이트인지 또는 외부로부터 받아서 단순히 전달만 한 서티피케이트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ECU는 테스터에게 해당 테스터 서티피케이트이 실제로 테스터가 소유하고 있는 서티피케이트이 맞는지 증명을 하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이를 위해 ECU는 챌린지 데이터라는 일종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테스터에게 이 데이터를 테스터의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터는 ECU로부터 전달받은 챌린지 데이터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프라이빗 키로 시그네처를 설명해서 이를 다시 ECU에게 회신을 합니다. 이 과정을 Proof of Ownership, 이 디스크에서는 POWN이라고 약어로 부르는 Proof of Ownership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CU는 이제 이 시그네처를 퍼블릭 키로 다시 베리파이 함으로써 테스터가 CA로부터 인증된 서티피케이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테스트한 인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유니디렉셔널 단일 방식에서는 ECU가 테스터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대한 인증만 수행을 하지만 바이디렉셔널 같이 양방향 방식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서티피켓을 보내고 챌린지를 보내고 다시 그걸 설명해서 회신함으로써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상호 간의 인증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텐티케이션 상태는 이제 진단 세션이 변경이 돼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중지하기 위해서 디어텐티케이션이라는 공공 헥사의 서브 펑션 또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구 서비스 구현을 위한 BSW 모듈 구성은 간단하게 오토사 기반 아키텍처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우선 첫 번째 DCM이 이구 서비스 요청을 처리를 하면은 키 M은 서티피케이트의 파싱과 베리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고 다시 CSM이라는 모듈과 인터페이스가 되어짐으로써 이 CSM은 서티피케이트의 시그네처를 확인하기 위한 캐릭터 잡들을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CSM은 앞서 말씀드린 시퀀스에 따라서 캐릭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밑단의 캐릭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또는 캐릭터 드라이버 HSM을 인터페이스 되어지는 캐릭터 드라이버까지 잡을 모두 할당하게 되고 실제 그 힐토그래픽 알고리즘들을 수행하는 방식이 이 진단 이구 서비스의 구현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시큐리티 이벤트 메모리 줄여서 SEM이라고 하는데요. 오토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SEM은 뭐 별도의 모듈은 아니고요. 오토사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DM 모듈 내부의 특정 피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SEM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SCM의 목적은 시큐리티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록들을 관리하는 게 그 목적이고요. 외부의 어떤 이벤트가 아닌 EC 소프트웨어 내부의 BSW 모듈들 또는 윗단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발생되는 시큐리티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SCM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벤트 타입, 그리고 이벤트 카운터, 타임 스탬프, 그리고 예상되지 않는 또는 의심스러운 데이터와 같이 시큐리티 관련된 이벤트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HSM과 시큐리티 모니터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큐리티 모니터는 이러한 시큐리티 관련 이벤트들을 트리거하는 이 BSW 모듈들 자체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어플리케이션,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제어기 보안 솔루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을 주신 게 있으실까요? 네, 구본모 매니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인데 이 어려운 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신 노력이 보입니다. 음,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이나 Q&A 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아까 크립토 스택 설명하시는 마지막 즈음에 키 엘리먼트라는 게 있고 키 엘리먼트에서 키를 조합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전에 통화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전체적인 네네. 그림을, 네. 네, 이 그림 키 컴포지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것인지 조금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네. 어, 제가 늘 갖고 있었던 게 사이버 보안은 키를 잘 보관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키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HSM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HSM이 없는 제어기도 키를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은 그런 제어기들은 도대체 키를 어떻게 보관할까? 이거 키를 잘못 보관하면 한 제어기에서 키가 털리면 뭐 아주 월스트한 케이스는 그 회사의 전 모델에 뭐 키가 다 털릴 수 있는 거라서 매우 신중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 키 컴포지션이라는 게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키 컴포지션이라는 이 그림은 단순히 이제 키의 속성에 대한 이제 그림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키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이 돼야 되고, 이 키에 뭐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속성들에 대한 그냥 도식화를 한 거고, 이제 말씀하신 그 키를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AHSM이 있고, 또는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면,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MCU가 하나의 코어만 가지고 있을 때, 이 네, 어떠한 CPU가 하나의 코어만 갖고 있을 때 그 코어가 HSM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코어는 어떤 뭐 인터널 플래시 메모리가 있겠죠. 그곳에 키를 저장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HSM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시큐리티 솔루션들을 요구하는 이슈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특정 메모리가 아닌 이 CPU 내부에 있는 인터널 플래시 메모리의 키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 페이지보다는 앞에서 HSM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걸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왼쪽에 그림처럼 네, 하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인터넷 플래시 영역에다가 이제 키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점이 뭐가 되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어택을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 CPU가 갖고 있는 메모리는 다 하나이고, 그러니까 이 CPU가 돌아가는 코는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다 쉽게 이 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큐리티 관점에서의 취약점이게 되고요. 근데 이제 HSM이라는 것은 이렇게 CPU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는 코어와는 독립적으로 단독적인 코어를 가짐으로써 이제 이 HSM을 좀 더 보완된 메모리 영역을 구현함으로써 키를, 이전에는 이 CPU 밑단에 있는 인터넷 플래시 저장을 했다면 HSM 코어에는 C큐어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요, 이제 여기서 외부의 어택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들이 추정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HSM을 아, 사용하는 네.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에는. 네. 키 컴포지션이라는 게 실제 키를 뭐 이렇게 쪼개서 여기저기 흩어서 넣는다는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었군요. 네, 그런 그냥 의미로 키,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여전히 HSM이 없는 그런 제어기에서의 키는 플래시 메모리에 보관될 수밖에 없고 그 맞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잘 보관하는 방법은 그거는 표준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각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 예, 스스로 잘 하셔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네, 꼭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이 아닌 경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센서 같은 이슈들도 요즘에는 네, HSM을 사용하는 것이 OEM의 추세이긴 하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의 HSM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외부 통신이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오고 가지 않은 센서더라도 이제 내부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HSM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HSM은 점점 더 이제 베이직한 솔루션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네, 그거는 제 눈에 보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살짝 지났지만은 네. 질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질문을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익명의 참석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만약 키 리보케이션 상황이 발생해서 키 재발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구조 내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음, 이거고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HSM 자체에 대한 인티그리티는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발표 감사합니다. CQ 하드웨어 익스텐션 C에서 암호화 알고리즘 AS190 192, 256이 아닌 128 비트를 채택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우선 첫 번째 키 리보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BSW 오토사 솔루션이죠. BSW 스택 안에서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더넷의 TLS라는 보안 프로토콜에서 지원하는 OCCP라든지 이 리보케이션을 관리하는 CS에 제가 정확히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이 만료했다는 리스트 기간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그걸 체크하는 방식을 통해서 리보케이션에 대한 상황을 발생을 디텍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키를 재발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인증 기관과의 통신을 통해 진행되는 것 때문에 실제 뭐 이거를 오토사 솔루션 안에서 한다기보다는 외부 통신을 통해서 키를 받으시는 과정은 저희 벡터에서는 알 수는 없고요. 근데 그걸 받아서 이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은 키를 밑단의 통신을 통해서 받은 키를 저희 키엠 모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HSM 영역까지 인터페이스가 되어 저장하는 거는 네, 그 과정은 저희 오토사 솔루션에서 지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HSM이 HSM의 인티그리티는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HSM 자체에 대한 인티그리티라는 게 제가 질문이 살짝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HSM 안에 펌웨어가 있다면 HSM 네. 네, 그 펌웨어의 인티그리티도 궁금할 텐데요. 음, HSM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와 외부,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면 실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외부의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들과 통신하는 네, 그 메인 코어가 아닌 내부의 이제 메인 코어와만 통신하는 보다 이제 시큐한 영역을 구현을 하는 게 코어를 따로 구성해서 구현하는 게 HSM이라는 솔루션 자체의 컨셉이기 때문에 이 네. 컨셉 자체가 인티그리티를 확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때마침 이 장표가 HSM 장표인데요. 네. 여기 CPU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크립토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뭐 하드웨어 리소스도 있고, 뭐 메모리 리소스도 있고 하다면은 이 자체를 HSM을 운영하는 펌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네. 벡터 이름으로는 VHSM이 될 텐데, 네. VHSM 자체의 인티그리티, 혹시 뭐 HSM이 스스로 붓업되면 외부에서 전원이 가해져서 붓업되면서 스스로를 한번
스캐닝해서 어, 예, 아, 인테그리티를 점검하거나 뭐 이런 루틴이 있지는 있습니다. 않습니까? 시큐어 아, 부팅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그림에 네,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사실 네, 어플리케이션 영역만 하는 게 아니라 HSM 펌웨어 자체 소프트웨어 유닛들도 다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 것과 같이 부팅 과정에서의 인테그리티는 당연히 확보가 가능하고요. 네. 아, 예, 이미 있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이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 지금 질문이 계속 차고 있는데요. 네, 제가 40분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C에서 시큐어 하드웨어 익스텐션에서 암호 알고리즘 AS192나 256이 아닌 128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유 했을까요? 이거는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뭐 HSM이라든지 C라는 컨셉의 벡터가 제정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HSM을 정의하는 뭐 에비타라든지 다른 어떤 시큐리티 관련된 스탠다드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린 거지. 벡터가 저 알고리즘에 채택을 한 것은 아니라서 저도 그 이유까지는 네. 네. 여기 네. 익명 참석자님께서 예, 왠지 사이버 보안 고수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저건 저도 잘 아시고 모르겠네요.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에비타가 2000년대 초반인가 2010년 이전에 아무튼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AS128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있을 것처럼 수 있겠죠. 강력한 네. 컴퓨팅 파워가 이렇게 싸게, 이렇게 흔하게 가용할 줄을 전혀 몰랐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지금 하라고 하고 하면 네. 지금 에비타 분들을 다시 모아서 하시면은 AS128을 안 하시고 그 이상을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박승현님께서 주셨는데요. Secure Boot 프로세스에서 이슈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검증이 중요한 미션일 텐데 의도적으로 무결성 검증을 실패하도록 해서 가용성을 훼손한 공격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공격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음, 예, 못 쓰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어기를. 무결성을 일부러 손상되도록 무결성이냐 가용성이냐 두 측면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 무결성 훼손에 따른 시큐어 부 프로세스의 중단, 시큐어 부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경우 가용성 측면의 판단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엔진은 소프트웨어가 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일단 엔진이 켜져서 차가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설령 인티그리티가 좀 손상되더라도 그 손상 정도를 판단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아주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거면 당연히 엔진이 아예 켜지지 않게끔 해야 되지만 약간 뭐 하면은 엔진은 켜지는 대신 엔진이 풀 파워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 의견을 뭐 서로 주고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큐어 부트,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스타트업, 이슈 스타트업 안에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런 것에 어떤 추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시큐어 부트라는 것 자체는 이제 HSM 사용한 어떻게 보면 FBL 단의 어떤 시큐리티 솔루션이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특정 이슈들은 심지어 시큐어 부트에 사용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유닛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이 실패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 같이 어텐티케이티드 부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하고 나서 패러럴하게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소프트웨어 엔티티들을 검증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렸던 시큐어 부트라는 소프트웨어 유닛을 모두 체크하고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실행시키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HSM을 통한 시큐어 부트에는 이 시큐어 부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먼저 실행하고 하는 어텐티케이티드 부트 그리고 이거 두 가지 방식을 섞은 방식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각각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말씀하신 예시와 같이 뭐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시큐어 부트가 아닌 예를 들면 어텐티케이트 부트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우선 소프트웨어 돌리는 방식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다만 필드에서 제가 뭐 직접 이슈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은 실제 이렇게 방식을 사용하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원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러한 방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Secure Boot, Authenticated Boot, Trusted Boot 뭐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제어기가 다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도메인 쪽에서 예, 요구사항에 어, 따라서 네, 구현을 기준을 하시겠죠. 정하고 네, 해야 되겠죠. 사실 그게 맞겠죠. 이 사이버 보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엔진이 언제 켜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브레이크가 언제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대신 사이버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대비해서 각각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실제 도메인 전문가들께서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긴 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사이버 보안 고수로 추정되는 익명의 참석자님께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HSM 자체에 대한 인테그리티 문제 질문과 유사한 맥락에서 HSM과 CPU 간의 통신이 어떻게 상호 인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 네. 사실 HSM이라는 것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큐어 존을 따로 구성하는, 시큐어 코어를 따로 구성하는 방식의 컨셉이라서 동일한 답변이긴 할 텐데 CPU와 HSM 코어가 통신하는 방식은 그 밑단 M칼 단계의 크립토 드라이버라는 쉽게 얘기 드리면 캔 드라이버 같이 캔은 아니지만 캔 드라이버 같이 일종의 어떤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통해서 통신이 되게 되는데 이때 CPU 코어와 그러니까 메인 코어와 HSM 코어 간의 통신에 대한 어떤 상호 인증에 대한 시퀀스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다 저희가 커버를 했습니다. 시간도 살짝 오바되긴 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십니다. 어,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벡터 코리아의 구본모 매니저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